자, 오늘 이제 3월 30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메이저리그 개막, 2023년 메이저리그 개막이 하루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메이저리그를 보실 수 있게 됐는데요. 참, 그동안 빅네임들 계약들도 참 많았고, 또 WBC 대회까지 있으면서 오프시즌, 사실 그동안의 오프시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단축 시즌으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2021 시즌도 떠올려 보면 직장 폐쇄 때문에 또 한참 걸렸었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참 오랜만에 맞이하는 제대로 된 이 메이저리그 개막 준비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네. 또 WBC도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을 아셨지만 워낙에 재밌었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야구가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3년 메이저리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제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메이저리그 또 보실 때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내일입니다. 2시 5분 애틀랜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전을 시작으로 개막을 맞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 역시 이제 코리안 리거, 이 코리안 리거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겠죠. 그렇죠.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 중에서 가장 주목을 모으고 있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류현진 선수예요. 그래, 류현진 선수를 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7월 복귀를 목표로 잡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재활 과정 역시 이제 이영미 기자님의 취재라던가 현지 기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전달이 된 상황인데,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캐치볼로 몸 상태를 지금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불펜 피칭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재활 등판을 마치고 7월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가벼운 캐치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4월부터 불펜 피칭, 5월부터 재활 등판, 이제 한 달 정도 던지면 실전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복귀가 가능할지 요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후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정규 시즌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또 토론토가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권 전력이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류현진 선수가 이 몸 상태가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점을 증명을 해내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메이저리그급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 이제 시즌 시작부터 개막부터 이제 주전 2루수로서 올 시즌 또 출발하게 됐습니다. 빅리그 벌써 이제 3년 차예요. 그렇죠. 지난 시즌 타격 성적은 타율 2할 오픈 1, 2에 OPS는 0.708. 11홈런에 59타점. 사실 조정지표로 봤을 때는 WRC 플러스 105를 넘으면서 평균 이상의 타격 성적을 선보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김하성 선수한테 기대하는 공격력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비는 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들 정도로 지난 시즌 정말 눈부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타격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한다면, 특히 이제 겨우내 최원재 타격 코치와 훈련을 한 부분이 있죠. 빠른 공 대처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김하성 선수 역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이 보가츠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2루로 포지션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주전 유격수 김하성 선수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유격수에서 2루수로 가면서 또 줄어든 수비 부담만큼 그 타격에서 더 진가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함께 FA 자격을 얻게 되는 이제 최지만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느새 이 빅리그 5번째 팀이죠. 피츠버그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배지환 선수와 함께 개막 로스터에 포함이 되면서 한국인 메이저리거 2명이 한 팀에서 뛰게 됐는데, 올해 끝나고 최지만 선수가 FA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일단은 주전 1루수로 예상이 되어 있고, 물론 템파베이에서도 월드 시리즈 무대까지 밟았을 정도로 활약을 잘 해줬습니다만, 사실 플래툰 위주로 이제 이 우투수가 나올 때만 좀 기용될 때가 잦았었는데, 피츠버그에서는 일단은 주전 1루수, 이 상대 투수 상관없이 이 출전 기회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올 시즌에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두면 FA 대박까지도 좀 기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도 팔꿈치 부상 전까지는 3할에 근접한 타율에다 득점권 타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건강한 몸 상태라면 지난해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 꾸준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제 배주환 선수 저희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죠. 이제 개막 로스터에 또 합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벤치 자원으로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만 이 주전 선수들 중에서 이제 조금 부진한 선수가 나왔다. 그럼 그 자리를 바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루수인 로돌포 카스트로 그리고 이제 중견수를 맡게 될 이제 스윈스키 이 자리 정도는 배지환 선수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주전으로 도약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다면 뭐 배지환 선수의 빅리그 풀타임 첫 시즌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게 될 이제 이 박효준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심준석 선수 또 최현일 선수 요런 이제 그리고 이 조원빈 선수까지도 그렇죠. 제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엄영찬 선수도 있습니다. 요 선수들도 올 시즌 또 잘 담금질을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날을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안 메이저리거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규칙 얘기도 해야겠죠. 맞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워진 이제 규칙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팬들이 원하는 빠른 경기 진행 그리고 인플레이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피치클락 그러니까 투구 시간 제한인데요. 주자가 없을 시에 투수는 15초 내에 이제 투구를 마쳐야 되고요.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20초 내에 투구를 마쳐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요. 타자도 이 피치클락이 끝나기 8초 전까지 타석에 들어서고 이제 타격 자세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시범 경기 때 좀 보셨잖아요. 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투수들도 여기에 적응을 좀 어려움을 표하는 선수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올레이션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 맥을 빠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트리플 A 선수들이 뭐 2달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빠른 페이스로 적응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지금 시범 경기에서 먼저 도입됐고 이제 평균 경기 시간 2시간 35분으로 지난해 정규 시즌 3시간 1분보다 무려 26분이나 또 단축이 됐습니다. 이 중계하시면서도 좀 느끼잖아요. 그렇죠. 중계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시간 정도의 경기 끝나면 그래도 오늘은 빨리 끝난 편이다. 무난하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25분만 2시간 30분만 돼도 캐스터들이 이렇게 들썩 퇴근하고 싶어서 언제 그렇죠. 끝나나 싶어서 확실히 이제 경기 시간 자체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성공을 했고 또 주목할 만한 게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빨리 감기를 한 게 아니라 경기 중간중간에 뭐 투수가 손에 침 묻히는 걸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죽은 시간들이 상당히 사라져서 경기가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커진 것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주로 과정에서 선수들의 충돌을 방지하고 또 도루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15인치에서 18인치로 베이스의 획이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입된 이유는 역시 이제 충돌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이 도루를 위해서 이런 룰을 도입을 했는데 경기당 도루 시도가 어쨌든 지난해 정규 시즌에는 평균 1.6회였는데 2.3회로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루 성공률 역시 71.3%에서 77.1%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정규 시즌에 이어질지도 좀 주목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것도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프트 제한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제한인데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2명, 오른쪽에 2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3명을 몰 수 없는 조항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내야수는 외야 잔디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극단적인 시프트를 취할 수가 없게 된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래요. 왼손 타자들 사실 시프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선수들은 주로 왼손 타자들 아니겠습니까? 왼손 타자들의 시범 경기 인플레이 타구 비율이 3할 1푼 4리에서 3할 2푼 7리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는 라이브 때도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좀 내야수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외야수를 땡겨가지고 이게 시프트를 거는 그런 변형 시프트가 또 요즘엔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스턴이 이번 시범 경기 기간 동안 2번 시도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인플레이 타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무래도 구장 상태 또 이제 햇빛이 워낙에 심한 플로리다에서 경기를 했다는 점 또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리거들이 많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시프트 제한으로 과연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선수들의 성적이 크게 오를 수 있을지도 일단 정규 시즌을 뛰는 걸 지켜봐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타니 선수의 이 마지막 FA를 앞두고 마지막 시즌 활약,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WBC 우승 그리고 대회 MVP까지 석권하면서 정점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인절스에서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는 시즌일 텐데, 지금 뭐 현재까지 뭐 MLB.com에서 예상하기로는 올 시즌에 오타니가 사이영상과 MVP를 동시에 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정도로 기대감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MVP를 수상했었고, 지난해는 투수로서도 상당히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MLB.com 그리고 또 현지 매체들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타니가 이걸 실현시킨다 라고 한다면 지난 2년 동안의 성적에 더해서 오타니 선수의 몸값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5억 달러? 5억 달러도 이거 아무리 그래도 오타니지만 그러려면 십몇 년 계약을 줘야 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5억 불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조차도 들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뭐 6억 불이 넘지 않을까 예측하는 매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에 역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선수는 오타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S급 선수가 없다는, 이 FA 시장에 S급 선수가 없다는 것도 오타니에겐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적생들이 참 많았었던 오프시즌 아니겠습니까? 지난 오프시즌 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FA 영입에 쓴 돈이 총 38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조 9,440억, 거의 5조에 육박하는 돈이 FA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적생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거는 FA 4대 유격수 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트레이 터너라던가 스완슨이라던가 보가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 이적한 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코리아는 있고요. 왜 빼요? 코리아도 코리아의 발목이 과연 버텨줄 것이냐. 코리아 잘하더라고 시범 경기에서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슈어저와 원투 펀치를 형성하게 된 벌랜더 선수. 벌랜더도 휴스턴에서 매츠로 또 이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츠를 떠나 텍사스에 또 둥지를 튼 디그롬 선수의 활약까지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뉴욕의 선발 투수들도 있죠. 카를로스 로돈. 유리몸이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매츠에도 일본에서 건너 또 이 투수 있지 않습니까? 센가 코다이 선수. 요 선수도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스턴의 외야수죠. 그리고 WBC에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었던 요시다도 이 첫 시즌에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2013년 메이저리그 정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시즌인 만큼 저희도 기대 크고, 또 팬 여러분께서도 만착하실 것 같아요. 또 메이저리그를 임하는 자세,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또 올해는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때요? 일단 이 팬분들이 메이저리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뭐 해설도 있겠지만 뭐 오늘의 MLB 또 유튜브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저희가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뭐 그게 메이저리그를 즐기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올 한 해도 또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개막전 이야기 또 해봐야죠. 개막전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남겨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